자, 오늘은 한국의 인구수 감소와 한국 사회 몰락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자, 지금 한국이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일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일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도 안 낳죠.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결혼을 아예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죠. 그리고 불평불만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뭐 한국의 뉴스 같은 거 요즘 보기가 겁납니다. 뉴스를 보고 저는 그래서 한국 뉴스나 뭐 이런 거 저도 미국에 살지만 저의 고향인 한국이 궁금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 뉴스를 가끔 뭐 개인 방송 같은 걸로 보는데 댓글을 안 누릅니다. 댓글 누르기가 겁나요. 댓글 누르면 무슨 그렇게 세상 불평불만이 많은지 너무 무서워요. 다 사람들이 댓글 다는 수준이. 그래서 댓글을 안 읽고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봅니다. 아시겠죠? 제 영상도 댓글창을 닫아버렸잖아요. 이유가 있습니다. 무슨 불평불만이 그렇게 많은지, 이렇게 악플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도와주고 싶은 사람만 도와주고 싶어서 저도 댓글창을 닫았습니다. 댓글 보면은 굉장히 불행해져요. 이렇게 저는 되게 행복한데 이 댓글을 다시는 그런 분들은 왜 이렇게 삶이 불행한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 사람 안 만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사실 이 현상은 이 일본에서 15년에서 20년 전에 이미 있었던 일이에요. 히키코모리라고 하죠. 혹은 오타쿠라고 하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일본에서 이미 15년에서 20년 전에 사회적 이슈가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이 이미 겪었던 홍역이고 이제 한국이 그걸 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일본이 한국 사회보다 그 문화 발전 속도가 한 15년에서 20년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왜 한국은 이런 사태에 맞닥뜨렸는가 보면은 사실 이게 디지털 문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이 진짜로 지금 힘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조금만 시간을 내서 한 세대 어른들 있잖아요. 뭐 저희 세대보다 한 세대 어른이나 두 세대 어른, 그러니까 아버지 세대나 할아버지 세대들과 조금만 얘기해 보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진짜 더 힘들었어요. 특히 한국 전쟁 이후에 이제 혹은 한국 전쟁 때 태어난 세대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진짜 전쟁의 폐허 속에서 아무것도 없이 진짜 정말 폐허처럼 살았어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그 미국이 원조해주는 막 옥수수 가루 막 이런 걸로 연명하면서 살았었어요. 그런데도 인구가 증가했죠. 그리고 70년대 80년대 진짜 못 살았습니다. 못 살았어요. 근데 그때도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사회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어요. 근데 갑자기 2020년 금방부터 갑자기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무기력해졌습니다. 일 안 하고 애 안 낳고 불평불만 많고 사람 안 만나고 사는 그런 패턴으로 가면서 그 사회가 소멸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원인이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SNS 때문이에요. 특히 SNS를 하면 할수록 내가 불행해진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사실 저도 SNS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왜냐면 저는 전공 자체가 막 맨날 컴퓨터로 뭐 하는 거라서 이 컴퓨터로 뭔가 하는 걸 굉장히 재미있어 했어요. 그래가지고 SNS가 처음 나왔을 때 이제 컴퓨터로 어떻게 보면 인간관계가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 했습니다. 이 SNS란 게 나오기 전까지는 내가 친구를 관리하려면 주기적으로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거나 아니면 또 모임에 나가거나 어쨌든 집 밖을 나가야 했어요. 집 밖을 나가고 집 밖을 나갈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면 뭐 스마트폰 생기기 이전에는 이제 뭐 폴더폰이 있었으니까 문자 정도 주고받으면서 잘 지내 정도로 관리하다가 오랜만에 만나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는데 SNS는 친구들의 혹은 지인들의 모든 걸 볼 수가 있죠. 사진, 동영상. 바로바로 혹시 뭐 미국에 유학 갔다 하더라도 미국에조차 가 있는 친구 소식까지 들을 수 있고
친구가 유럽 출장 가 있다면 유럽 출장 가 있는 친구가 유럽에서 뭐 하는지까지 생생하게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만히 앉아서 주변 사람들의 사생활을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커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SNS가 단순하게 매뉴얼로 주변 사람들의 혹은 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매뉴얼로 보는 거라면은 뭐 큰 폐해가 없을 수 있겠는데, 이게 인공지능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피드에 뭐를 먼저 올릴 것인지, 어떤 기사를 가장 먼저 올릴 것인지, 어떤 이벤트를 가장 1순위로 올릴 것인지를 인공지능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그 편집장이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편집장이 마치 출판을 할 때 어떤 컨텐츠를 출판할지를 결정하듯이 인공지능이 그걸 결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인공지능은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인간이 봤을 때 흥분하는 내용을 골라 보여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님이 가난하다고 쳐봐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이 부럽겠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한테는 막 뭔가 돈 많은 사람들의 막 행동들, 그런 게 먼저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부분들도 동시에 올라와요. 그래서 보는 순간 굉장히 감정이 화가 나게 됩니다. 세상이 막 불만스럽고,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못생긴 사람이라고 하면은 못생긴 사람이 굉장히 자극받을 만한 잘생기고 예쁘고 몸매 좋은 사람들의 그런 컨텐츠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자극이 되겠죠. 남자와 여자가 자극받는 포인트가 다르고, 하여튼 이렇게 인간을 계속 자극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자극하려고 작정을 한 알고리즘이 계속 인간의 정신세계를 자극하는 거예요. 그 결과 인간의 뇌에서는 흥분해가지고 도파민이 계속 나옵니다. 도파민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마약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뇌가 계속 흥분 상태에 있어요. 도파민에 쩔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파민에 쩔어 있으면 더 이상 일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활동을 하고 싶지 않게 돼요. 그리고 불평불만 많아지는 뇌가 돼버립니다. 굉장히 흥분한 뇌가 돼서 폭력성과 이런 것들, 폭력적인 말과 폭력적인 행동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사람 만나고 싶지도 않고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인공지능이란 게 사실 전 세계에 많이 퍼졌는데 왜 아시아에서 이렇게 부정적으로 나타날까요? 자, 미국 같은 경우는 인공지능의 원천 기술 국가잖아요. 그런데 미국은 기본적으로 건국 정신 자체가 매우 종교적으로 세워진 땅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인 사람들,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보수라고 하죠. 이게 미국 건국의 토대가 되는 사상이에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로부터 자유하려고 하는 사람들 진보라고 하죠. 이게 이제 미국의 어떤 첨단 쪽을 드라이브하는 신흥 세력이라고 보면 돼요. 반기독교적인 세력. 그래서 인공지능은 반기독교적인 세력들이 계속 이런 SNS를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에 퍼뜨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한국 사회가 병폐화되는 현상이 미국산 SNS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좌파들이 미국 나쁘다 하는데, 사실은 한국 좌파들이 비판하고 있는 모습은 미국 좌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좌파가 좌파를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한국 우파들은 이 무분별하게 미국의 첨단 기술들을 흡수하고 있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보면 한국 우파가 미국 좌파랑 손을 잡고 있는 형상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한국이 계속 병리 현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한국은 좌파든 우파든 어느 사이드에서든 이 미국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미국 좌파의 나쁜 행각들을 막아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필터가 없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보수가, 즉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보수, 이 사람들 우파라고 하죠. 미국은 우파가 토대가 돼서 세워진 땅이에요. 그래서 미국은요, 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되게 많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거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이 사람들이 교회를 다녀요. 이 사람들이 우파예요. 그리고 교회를 안 다니고 외국에서 끊임없이 밀려오는, 주로 이제 아시아에서 이민 온 사람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좌파가 형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우파들은 그 교회 중심적으로 항상 교육합니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악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조심해라. 반성경적이다. 그래서 계속 보고 있으면 반성경적인 사람이 되니까 조심해라 하고 교회에서 자주 얘기해줘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미국에서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이런 인공지능의 문제점들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 좌파들은 이런 교육을 못 받아요. 교회를 안 다니기 때문에 이런 신앙적인 교육을 못 받기 때문에 미국에서 좌파들도 다 인공지능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막 스마트 와치 하고 다니고 스마트 폰에 맨날 이렇게 매여 살고 막 이제 스마트 글라스까지 맨날 끼고 다니고 이게 미국 좌파들의 모습이에요. 아시겠죠? 반면에 미국 우파들은 이런 디지털 문명을 굉장히 조심합니다. 본인이 업무를 하기 위해서 열심히 컴퓨터를 공부하고 디지털 문명을 사용하지만 본인의 삶과 본인의 가정에서는 디지털 문명을 조심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파들 사이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는 운동은 뭐냐면 미디어 금식이라는 운동을 해요.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말은 이제 밥을 줄이고 이제 뭐 종교적인 경전을 열심히 본다는 금식 기도에서 온 말인데 과거에는 금식 기도를 했었지만 이제 현대는 미디어 금식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뭐 SNS 안 하고 가족들과 맛있는 밥 먹고 가족들과 이야기하고 이게 이제 미국 보수 기독교 가정의 교육이에요. 그래서 미국은 인공지능 종주국이면서도 인공지능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질 않아요. 미국도 인공지능 때문에 망가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다 까보면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 이런 신앙적인 영적인 교육을 못 받았기 때문에 인공지능이 나쁘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계속 빠지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아직도 절반이나 되는 인구들이 교회에 다니고 있고 인공지능의 해악성을 아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인공지능 때문에 인구가 줄지 않고 인공지능 때문에 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근데 반면에 한국은 기본 정서가 반미 진보 좌파적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안 좋은 뉴스만 계속 퍼다 날라요. 그게 이제 한국 미디어가 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사실 굉장히 건전하고 건강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한국 분들은 모르세요. 그래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저는 이제 미국 현지의 이런 긍정적인 소식들도 전해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 한국 미디어가 절대 안 전해주기 때문에. 한국 미디어는 좌파 진보 반미적으로만 계속 미국을 까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뭐랄까 소위 말해서 총대를 메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긍정적인 현상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겁니다. 한국 뉴스가 너무 안 가르쳐줘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일 안 하고 애 안 낳고 불평불만 많고 사람 안 만나는 현상은 인공지능, 특히 인공지능이 드라이브하는 좌파 진보적 SNS에 여러분들이 뇌가 망가져가고 있는 현상이에요. 자, 인공지능 SNS 보고 계신가요? 그러면 님의 정신세계는 거의 좌파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님이 생각하는 그 알고리즘, 미국산 진보 좌파 세력들이 만들어내는 SNS에 중독돼가지고 님의 시선이 그렇게 변해버린 현상 자체가 님의 뇌의 알고리즘이 좌파 진보화 된 거예요. 나는 좌파가 아닌데요? 할 수 있어요. 나는 정치에 관심 없는데요? 혹은 나는 투표를 하면 항상 우파 정당에 투표를 하는데요? 그렇다고 님이 보수가 아니에요. 보수의 뜻은 성경적 가치를 지키는 거예요.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면 SNS를 멀리해야 맞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SNS를 맨날 보고 있다면 님은 진보예요. 진보적 생각을 가진 사람이에요. SNS에 영향받고 SNS에 중독돼 있다면 님의 뇌는 진보의 뇌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인공지능으로 인해서 인간의 정신세계가 망가지고 있는 그 상황들을 지금 사람들이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깨달으셨으면 인공지능은 멀리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저도 굉장히 인공지능 이런 SNS 미디어 좋아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뭐 모르고. 근데 인공지능 미디어에 중독되면 결국 어떻게 되냐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맨날 침대에 누워가지고 스마트폰을 이렇게 한 손에 들고 침대에 누워가지고 옆으로 누워가지고 계속 손가락으로 그 미디어 막 다음 거 보면서 이러고 하루에 한 3-4시간 쏟는 사람이 돼버려요.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왜냐면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그렇게 했을 때 가장 흥분하도록 도파민을 뽑아내도록 설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사실 건강한 인간은 밖에 나가서 사람도 만나고, 건강한 남자는 여자친구도 만나고 여자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마찬가지 건강한 여성은 밖에 나가서 남성들한테 관심을 보이고 남자친구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사람과 대화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게 건강한 인간인데 지금 사람 안 만나고 애 안 낳고 일 안 하고 불평불만 많아지는 게 인공지능에 중독돼서 뇌가 망가진 상태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 미국에서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인공지능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스마트폰을 안 씁니다. 스마트폰 안 쓰기 운동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미국 실리콘밸리, 이 인공지능 박사들이 많은 이 동네에 폴더폰 쓰는 2030들이 많아요. 폴더폰 뭔지 알죠? 스마트폰 기능 없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인터넷 연결 안 되는 인공지능 기능 없는 mp3 플레이어가 인기예요. 여기서 mp3 플레이어 뭐냐면 뭔지 알죠? 하드디스크에 있는 mp3 파일 카피해서 넣어가지고 음악 듣는 거. 왜냐면 스마트폰으로 음악 들으면 인공지능이 계속 님의 뇌를 중독시켜요. 아, 이 사람은 락을 좋아하는구나 하면서 막 중독성 강한 락만 막 찾아줘요. 중독성 강한 뭐 발라드만 막 찾아줘요. 이 사람 슬픈 노래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슬픈 노래, 굉장히 슬픈 노래만 찾아줘요. 그래서 중독이 되는 거예요. 음악을 들으시려면 옛날 구닥다리 mp3 플레이어로 들으시고, 그리고 폴더폰 가지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저도 지금 이 영상 찍을 때 쓰는 이 폰은 제가 한 언제 샀더라? 2018년에 샀나? 한 5년, 2017년에 산 거다. 한 5년 전에 제가 샀던 폰이고, 이 폰을 제가 스마트폰을 쓰는 이유는 이 폰이 마이크가 좋아가지고 카메라도 괜찮아가지고 영상 찍을 때 쓰는 거고, 제가 매일 가지고 다니는 폰은 이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서 유심 카드 뽑아버렸어요. 그리고 이거는 와이파이 되는 그런 모바일 컴퓨터로 그냥 제가 쓰는 거고, 제가 늘 회사에 갖고 다니고 밖에 뭐 갖고 다니는 그 전화되는 폰은 깡통 폰이에요. 싸구려 그런 폰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싸구려 폰. 지금 시가로 한 10만 원이면 사는 싸구려 폰에다가 어떤 앱도 안 깔아서 다 지워버렸습니다. 다 지워버리고 전화 기능만 되고 문자 기능만 돼요. 아시겠죠? 저도 사실 폴더폰을 사고 싶은데, 폴더폰 사면은 이제 그거는 조금 아쉬운 게,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문자 메시지 앱 있잖아요. 그런 걸로 이제 한국으로 이제 뭐 이렇게 메시지 보내거나 아니면 뭐 한국으로 사진 보내거나 뭐 요런 거 있잖아요. 뭐 요런 게 좀 아쉬워가지고 저는 그것 때문에 싸구려 스마트폰을 쓰고 있긴 한데, 저는 폴더폰 쓰고 싶어요. 폴더폰 쓰고 싶은데, 폴더폰 쓰면은 와이프가 너무 인생 재미없지 않냐 막 그러더라고요. 나 자기한테 사진이랑 문자 이런 거 뭐 좀 긴 문자랑 긴 뭐 사진 같은 거 보내고 싶은데 폴더폰은 좀 너무하다 해가지고 제가 와이프 때문에 지금 폴더폰을 못 쓰고 있어요. 근데 폴더폰 쓰고 싶어요. 저도 아무것도 없는 깡통폰 있잖아요. 1990년대 뭐 말이나 2000년대 초반에 나왔던 그런 폰 있잖아요. 그런 폰 쓰고 싶어요. 그 배터리도 오래 가잖아요. 아무 기능도 없어서. 자, 그런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지금 깡통폰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면 굉장히 건강해집니다. 굉장히 건강해져요. 그러니까 저는 저야말로 딱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적인 컴퓨터 기술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죠. 봐봐요. 제가 하고 싶은 이 방송 일을 할 때는 스마트 장비를 쓰죠. 하지만 제 일상에서는 구닥다리 깡통폰을 들고 다니는 거죠. 나의 뇌를 지키면서 내가 일을 할 때는 첨단 기술을 쓰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인공지능 기술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미래 사회에 살아남으려면 배우긴 배워야 돼요. 근데 그거를 내가 일을 하고 내가 돈을 벌어들일 때만 쓰는 거고, 나의 일상적인 삶에서 SNS라든가 뭐 미디어라든가 이런 걸로부터 나의 뇌를 지켜야 돼요. 그래서 실리콘밸리 인공지능 박사들은 공책을 갖고 다닙니다. 항상
스마트 장비에다 뭐 적지 않고 공책에다가 볼펜으로 뭐 만년필 이런 걸로 아이디어 스케치하고 공책을 되게 많이 써요. 그리고 사람 만나가지고 그 화이트보드라 가지고 칠판에다가 그 보드 마카로 막 그림 그리고 글씨 쓰면서 회의하고 그러지. 뭐 디지털로 뭐 하는 거 안 좋아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뇌를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인공지능 이럴 때 쓰는 거예요. 내가 뭐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뭐 200개의 공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 200개의 공장 다 전화하면 하루 종일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200개 공장에다가 인트라넷에다가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심어놓고 200개 공장의 전 세계의 공장 가동률, 불량률 마우스 클릭 한 번으로 볼 수 있죠. 요럴 때 쓰라고 있는 게 인공지능이에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이걸 거꾸로 쓰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노예가 되는 방식으로 계속 인공지능을 쓰잖아요. 그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 SNS예요. SNS 삭제해버리세요. 저 SNS 진짜 좋아하던 사람이에요. 근데 SNS 다 삭제해버렸어요. 안 써요. 제가 가지고 있는 SNS 유일하게 이렇게 가지고 활동하는 SNS는 이 개인 방송 채널밖에 없습니다. 이 개인 방송 채널조차도 저는 댓글 막아버렸습니다. 댓글 막아버렸어요. 댓글을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되게 행복하거든요. 저 진짜 행복합니다.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행복을 느껴요. 행복을 느끼고 일주일이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제가 저의 행복이 사실 조금 너무 제가 행복하고 그런 것들이 나만 행복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 법, 미국에 성공하고 잘 살고 행복해지는 법, 이거를 고국에 있는 고향 후배들에게 좀 얘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채널을 하게 됐어요. 물론 돈도 벌고 싶었어요. 근데 돈 버는 건 이제 물 건너 갔습니다. 왜냐면 돈 벌려면은 사람들을 선동하고 좌파진보에 빠뜨려야 돼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는 미디어로 돈을 많이 벌 수는 없는 사람이구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돈은 거의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소소하게 들어오는 이 광고비 용돈 정도로 재미있어요. 거기서 만족하고 있어요. 돈을 벌 수 없다는 거. 어쨌든 그래서 누군가를 도와주기 위해서 이 채널을 했는데 제가 이제 구독자들이 저한테 남기는 댓글들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았어요. 한국에 불행한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불행 속에서 깊은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뭐 그런 사람 한두 명 정도면 제가 뭐 도와줄 수 있죠. 왜 그러세요? 힘내십시오 하는데 되게 많으면은 저도 막 불행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정신세계를 지키려고 댓글창을 다 막아버린 거예요. 나는 소중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불행해지지 않아야 그 행복을 가지고 남을 도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댓글창을 그래서 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1 멤버십에 가입해야지만 댓글을 달 수 있도록 하니까 악플이 진짜 많이 줄었어요. 악플이 거의 제 생각엔 거의 한 100분의 1로 줄은 것 같아요. 그만큼 $1로 필터하는 효과가 크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만큼 이 악플러들은 이 남에게 1,000원도 안 쓰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남에게 전가함으로써 공짜로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아주 나쁜 심보예요. 스트레스를 해결할 때는 돈을 써야 돼요. 일본에 가시면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냐면 스트레스 되게 많은 사람이 막 이렇게 PC방처럼 생긴 데 가요. 그래서 스트레스 되게 많은 직장인데 그런 데 가요. 그러면 거기 게임방에 PC가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이 서 있습니다. 사람이. 그러면 권투 글러브를 끼고 그 사람 막 쥐어 패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하는 알바예요. 그렇게 하고 누구를 막 이렇게 좁혀는, 그러니까 물론 보호장구 다 하고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알바죠. 이렇게 막 좁히고 나면은 스트레스 해소되잖아요. 그렇게 하고 대신 맞아줬으니까 돈을 엄청나게 많이 내야 돼요. 이게 이제 일본의 이제 스트레스 해소하는 그런 어떤 알바인데, 봐봐요.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나서 돈을 많이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자기 인생의 모든 스트레스를 공짜로 해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악플러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를 누군가한테 이 마음에 똥이 있는데 이 똥을 싸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시원하잖아요. 근데 화장실을 똥을 싸야 되는데 그 화장실 이용료를 안 내고 남의 집 화장실에다가 공짜로 똥 싸려는 사람들이죠. 나쁜 사람들이에요, 악플러들은. 그래서
딱 1달러만 걸어놔도 악플러가 싹 사라집니다. 그래요. 이 악플러들의 심리가 이런 겁니다. 공짜로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하자. 그래서 수만 가지 채널들을 찾아다니면서 자기 스트레스 받은 거 다 토해내는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불행한 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이제 막아야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SNS 그만하세요. SNS 하면은 공짜로 남의 채널에 들어가서 마음 안에 있는 스트레스, 온갖 세상 살면서 자기가 받은 스트레스, 즉 오물이죠. 마음에 이렇게 보이지 않는 똥이 쌓여 있어요. 그 똥을 SNS를 하면서 다 내지르는 거, 다 배설을 해가지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을 배설을 하는 거예요. 그런 창구로 SNS를 사람들이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 댓글을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SNS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남이 싼 똥을 구경하고 다니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자꾸 남이 싼 똥을 구경하니까 나도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댓글창 보지 마시고요. 뭐 뉴스 보고 싶으면 뉴스만 보시고 댓글을 읽지 마세요. 뭐 저도 가끔 댓글은 읽는데 그건 아주 중요한 사건만. 웬만해서는 댓글 안 읽어요 저는. 그래 안 읽고 SNS 자체를 잘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이 디지털 문명으로부터 지키셔야 돼요. 이게 지금 실리콘밸리에서 제가 컴퓨터 회사 다니는 그 공학 박사가 여러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조언입니다. 아시겠죠? 지금 일 안 낳고 애 안 낳고 불평분만 많고 사람 안 만나는 한국인들, 지금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에요. 사회 문제처럼 보이잖아요. 막 사회가 자꾸 뭐 대통령이 문제가 있고 뭐 정부가 문제가 있고 뭐 학교가 문제가 있고 선생님이 문제가 있고 막 그렇게 보이실 수 있는데, 물론 그런 것도 어떤 팩트는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렇게 계속 무기력에 떨어지는 근본 원인은 인공지능 때문입니다. 인공지능이 좌파적이어서 그래요. 이것만 외우면 돼요.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인공지능은 좌파 진보적이다. 인공지능은 좌파 진보적이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는 대부분의 그 상용으로 나오는 인공지능은 좌파 진보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좌파 진보적이니까 계속 보고 듣고 느끼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좌파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님들이.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항상 말하는 이론 있죠.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자, 다시 뭐라고요? 좌파에 빠지면 가난해집니다. 아시겠죠?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망해요. 어떻게 된다고요? 좌파에 빠지면 인생이 망합니다. 저 정치에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 좌파를 찍든 우파를 찍든 저랑 무슨 상관이에요. 제 채널의 목표는 여러분들을 행복하고 성공하게 하기 위한 조언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팩트를 말하는 겁니다. 좌파에 빠지면 무조건 가난해집니다. 좌파에 빠지면 무조건 인생이 망해요.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일 안 하고 애 안 낳고 불평분만 많고 사람 안 만나고 계속 가난에 빠지고 사회가 폭 망하는 거잖아요. 한국 사회가 좌파에 빠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좌파에 빠지는 근본 원동력은 인공지능이 좌파 진보적 알고리즘이기 때문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이 폭망해가는 한국 사회 속에서 남들 다 망해가고 남들 다 불행해가고 있는데 내가 안 망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알겠죠? 좌파에 빠지면 안 돼요. 자, 인공지능은 좌파라고 그랬잖아요. 상용 인공지능이. 그러면 이 인공지능에 영향받지 않도록 나의 뇌를 지키는 거야. 즉 나의 뇌가 좌편향되지 않게 인공지능으로부터 나를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좌파에 안 빠지면 돼요. 그래서 보수적으로 사시면서, 그래서 미디어 금식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가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살면서 이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나의 정신세계를 성경이 말하는 가치관대로 살면은 계속 부자가 되는 거야. 남들 다 나락으로 떨어지면서 가난해지면서 정신병 걸리고 불행해지고 다 되는 근본 원인은 뭐라고요? 정신세계가 좌파에 빠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폭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 혼자 미디어 금식하고 SNS 안 하고 스마트폰 대신 폴더폰 쓰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 읽으면서 살면 나는 계속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 가셨나요? 제가 그 서민의 아들로 태어나서 이렇게 실리콘밸리까지 오고 미국 박사하고 이렇게 성공한 근본 원인 지금 얘기해 드린 거예요. 성공한 원인. 근데 이게
나만 알고 있는 노하우가 아니에요. 미국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 세계 최강대국이 된 근본 원인이고, 영국이 대영제국이라고 하는 세계 최강의 나라를 만들었던 근본 원인이에요. 보수 우파적으로 살았던 거예요. 성경적이면 우파, 성경의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게 보수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반성경적이면 좌파겠죠. 성경의 가치로부터 자꾸 멀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진보라고 한다. 이것만 알면 돼요. 근데 학교에서 거꾸로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계속 우파가 나쁘다, 좌파가 정의롭다 하면서 막 가르치잖아요. 학교에서 대표적으로 잘못 가르치는 게 뭐냐면, 우파는 나쁘다 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뭐예요? 히틀러 얘기하잖아요. 나치. 나치는 우파가 아니에요. 나치 뜻이나 알아요? 나치는 독일어로 독일 국가사회주의 당이란 뜻이에요. 나치가 자기네 입으로 우리 좌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독일 국가사회주의 당이라고 지네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근데 왜 그러면 나치를 자꾸 우파라고 하냐면, 나치는 좌파라니까요. 나치가 좌파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좌파들은 더 이상 아무 힘을 못 쓰게 돼요. 왜냐면 나치 하면 진짜 나쁜 놈들이잖아요. 막 유태인 학살하고, 막 홀로코스트 하고, 전 세계를 막 전쟁으로 몰아넣은 진짜 나쁜 사람들인데, 이게 좌파라는 게 증명이 되면은 이제 아무도 좌파를 지지 안 하겠죠. 그러니까 자꾸 거짓말 하는 거예요. 나치는 좌파예요. 나치 뜻이나 좀 검색을 해보세요. 인터넷에. 독일 국가사회주의 당이라고, 우리 좌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와 학교 교육에 그만 속으시고요.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으면 돼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정확하게 세상을 보는 눈이 있던 거예요. 아시겠죠? 미국은 보수 우파를 중심으로 국가가 건국되었는데 왜 나치를 무찔렀겠어요? 미국이 세계대전 때 나치를 무찔리는데 제일 선봉에 서가지고 나치를 무찔렀던 그 군대가 누구예요? 미군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미국이 우파기 때문이에요. 아시겠죠? 진정한 우파기 때문이에요. 성경적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국가가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성경적 가치를 전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보급하려고 하는 책임감을 가진 나라가 미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한국 뉴스만 키면은 맨날 미국을 나쁜 놈으로 매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국의 이 선한 모습을 모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로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이 일에서 성공하고, 결혼과 자녀 교육에서도 성공하고, 애 낳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불평불만 안 하면서 친구 많아지는 그런 탁월한 한국인이 되라고 제가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이 폭망해가는 한국에서 성공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특강을 해봤습니다. 도움이 되셨기 바랍니다.